안녕하세요. 저희는 나날이 지나는 방송 히퍼라치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엑스맨 아포칼립스가 개봉하잖아요. 엑스맨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영화도 많고 세계관도 복잡하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엑스맨 에이지 퓨처 패스트에서 미래까지 바뀌면서 더 복잡하게 꼽아놨죠. 아, 머리 아파 죽겠어요. 너무 꽈놨어.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지금까지 나온 엑스맨 시리즈와 엑스맨 데이즈 퓨처 패스트를 기점으로 미래가 바뀐 세계관, 그리고 개봉 예정인 아포칼립스와의 관계 등을 세밀하게 파헤쳐볼 생각입니다. 엑스맨 영화를 전혀 안 보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으니까요. 그럼 저희와 함께 엑스맨의 역사 속으로 빠져 보시죠. Not all of us can control. 엑스맨 시리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엑스맨 트릴로지와 울버린 트릴로지, 엑스맨 뉴 트릴로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엑스맨 트릴로지는 간단해요. 엑스맨 1, 2, 3. 진짜 심플하다. 울버린 트릴로지도 간단하죠. 그냥 울버린 시리즈 전체를 보시면 돼요. 엑스맨 탄생 울버린과 더 울버린, 앞으로 개봉 예정인 울버린 3? 네, 그게 포함되는 거죠. 또한 엑스맨 뉴 트릴로지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와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개봉 예정인, 아포칼립스? 네, 그게 다 포함돼요. 근데 왜 20세기 폭스는 이 영화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거기에는 이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요. 사실 처음에 엑스맨을 만들 때만 해도 엑스맨이 성공할 줄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대박 칠지 몰랐구나. 예, 그래서 1, 2, 3 해가지고 3편에서 찰스 자비에를 죽이고 매그니토의 능력을 뺏어버리고 징그레이가 죽고 사이클롭스까지 죽었잖아요. 다 죽였어. 예, 이걸로 끝낼 작정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은 거야. 욕심이 생겼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울버린을 꺼내가지고 독립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또 대박을 터뜨린 거야. 그러니까 더 욕심이 생겼지. 그래서 폭스는 고민하게 됩니다. 마블에도 마블 유니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엑스맨 세계관을 만들자. 그래서 엑스맨 유니버스 만들 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가 엑스맨 뉴 트릴로지. 그게 첫 번째 작품이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군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거야.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가 최초의 엑스맨 탄생을 얘기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전에 엑스맨 1, 2, 3랑 설정이 너무 안 맞아버린 거죠. 세계관이 붕괴된 거죠. 엉켜버렸구나. 그래서 고민을 하게 돼요. 완전히 갈아엎고 리부트를 해야 되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처럼 잘못된 모순된 부분을 적당히 해명하면서 바꿔야 되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마 프로스트가 좀 설정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건데, 문제가 생기니까 감독이 핑계를 댄 게 뭐냐면 동명이인이다. 진짜 핑계도 참 허접하다. 능력이 똑같거든요. 다이아몬드로 변하고 초능력을 쓰고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죠.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죠? 그게 바로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를 통해서 미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싹 갈아엎었구나. 아무 설정이나 가능하게끔. 네, 맞아요. 이 아이론에는 진짜 맨사연인가봐. 완전 똑똑해. 그 결과 폭스는 1973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간 미래와 새로운 미래관을 가질 수가 있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죽였던 캐릭터들을 다 같이 살릴 수 있게 된 거죠. 또 다른 무기를 장착했군요, 폭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영리한 그런 리부트예요. 제가 알기로 미래가 바뀌던 안 바뀌던 간에 기존의 세계관을 끌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얘네가 부분적으로 리부트를 했지만 공통된 세계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처음에 울버린이 탄생했던 엑스맨의 탄생, 울버린, 또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를 그대로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기존의 세계관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공통된 세계관, 바뀐 미래, 안 바뀐 미래.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안 할 줄 알았죠? 지독하다, 지독해. 밀 거야 이거, 유행어 될 때까지. 3000년 전 아포칼립스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쌓으면서 신으로 추앙받게 돼요.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흐른 후 1832년 드디어 휴잭맨 형님 제임스 노건이 탄생하죠. 그리고 1845년 노건과 비터 형제는 야방 도주를 감행하죠. 그렇게 도망간 노건과 비터 형제는 남북 전쟁까지 참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 형제들은 1차 대전까지 참전해요. 대단한 놈들이야. 그런데 1930년 역사적인 인물이 태어납니다.
누군가요? 에릭 레인셔. 매그니토. 1932년에는 찰스 자비에 탄생하잖아요. 또한 2년 뒤 1934년에는 우리의 귀여운 레이븐이 탄생하게 돼요. 1941년 드디어 찰스의 능력이 서서히 발현되기 시작해요. 1944년 에릭이 세바스찬 쇼를 인해 능력이 각성하죠. 이때 되게 무서웠어요. 대단했어요. 역시 매그니토요. 역시 카리스마 지죠. 같은 해인 1944년 드디어 찰스와 레이븐이 만나게 됩니다. 작업 거는 것 같아? 어린 놈이 벌써부터 이거 잘 자라고 있다. 끝까지 찰스가 책임져주지 못했죠. 같은 해인 44년 로곤과 빅터 형제는 드디어 노르만디까지 가요. 대단해. 모든 역사적인 전투는 다 치르죠. 저 전쟁 영웅이야. 저대로만 계속 갔으면 장군까지 했을걸? 1945년 일본의 원자 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저희 나라가 해방됐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이 장면은 더 울버린에 나와요. 야시다. 실버 사무라이. 1959년 에마 프로스트가 헬파이어 클럽에 영입되죠. 이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1962년 트라스크가 도론변이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해인 1962년 드디어 에릭과 찰스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이 당시 에릭은 분노에 미쳐 있었어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너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끌어내잖아요. 찰스가 잘한 것 같아. 이 당시에 얘가 능력이 보잘것 없었어요. 각성하기 전이니까. 같은 해 여기저기서 도론변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CIA 요원이었던 모이라가 수뇌부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세웁니다. 다 모이라 한 거네. 그쵸. 그래서 이제 도련변이 생겨나니까 대책회의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우리도 이제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다 쌩깠어요. 그때 CIA 요원이었던 저 뚱뚱한 아저씨. 인상 좋게 생기신 분. 그럼 나를 따라와라. 나 되게 좋아한다. 너 능력은 뭐니? 그래서 보여주는데 되게 좋아해요. 너 능력은 뭐니? 그거 또미네. 어떻게 보면은 무천드 빠네요. 돌연변이 빠네. 아니요,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지원을 든든하게 받게 됐잖아요. 이때 비스트가 세레브로를 만들었었어요. 세레브로를 이용해서 이제 에릭이랑 찰스가 주변에 흩어진 도련변이를 모으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헬파이어 클럽이 가만있지 않았잖아요. 급습을 하죠. 그래서 엑스맨을 초토화시키죠. 그래서 CIA원에서 쫓겨나게 돼요. 너네 위험한 놈이다. 가라. 그래서 엑스맨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금수저인 첼시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때 딱 공개하죠. 내 집이야! 마이 홈! 안전 좋아. 저택 봐. 성주야 성주. 저걸 숨겨놓고 그동안 허접하게 다녔으니 본거지를 옮겼잖아요. 이때 찰스가 에릭 아까 힘이 없었잖아요. 근데 진정한 능력을 각성시켜줘요. 그리고 비스트도 각성하잖아요. 미스틱 꼬실라다가 태자 맞고 그 충격으로 진승남이 돼요. 진정한 진승남. 벤시 같은 경우는 소리밖에 못 질렀거든요. 이 비행이 가능해지고 하복 같은 경우는 찌끄고 다녔어요. 지금 나는 때가 웃긴다. 기저귀 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거를 바로 잡아줬어요. 찰스와 에릭은 수많은 도련변이들을 각성을 시킨 거죠. 그리고 헬파이어 클럽과 엑스맨이 드디어 격돌하게 되죠. 이 당시에 헬파이어 클럽은 1차 대전을 일으켜서 열등한 인자를 죽여버리자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고자 새롭게 결성된 엑스맨이 출동하게 됐죠. 이 싸움이 대단했어요. 매그니토가 엄청난 능력 보여주죠. 잠수함 그대로 올렸으니까. 역시 매그니토는 멋있어. 싸움의 결과 세바스찬 쇼가 에릭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헬멧을 얻은 에릭은 매그니토로 거듭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찰스가 하반신이 불구가 되죠. 불쌍해. 찰스. 그래서 이다음부터는 무조건 휠체어를 끌고 다니게 됩니다. 63년엔 엔젤 살바도르와 아자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같은 해인 63년엔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는데 이때 매그니토가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암살을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는데 결국 실패하게 되죠. 그러다가 암살의 배우로 지목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이게 말이 많아요. 총알 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땐 총알 휘는 건 원티드에 나오잖아요. 영화 원티드 총알 휘는 거.
얘네가 한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런 요원이 존재한다면 가능하죠. 결국 1년 뒤에 매그니토가 자수하잖아요. 그래서 종신령을 선고받죠. To confirm that Magneto manipulated the infamous 한편 1965년 드디어 찰스는 엑스맨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교장됐어. 2년 뒤인 67년 트라스크 산업이 만들어지고 인공고용물의 세계가 열리죠. 산업혁명 정도의 거대한 사건이었어요.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죠. 한편 에릭과 피터는 아직도 전쟁 중이었어요. 얘네 전쟁 강이야 뭐야? 여기서도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요. 근데 창규를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사형에 처해져요. 근데 죽이기 쉽지 않죠. 서로 농담 따먹게 하고 있더라고. 이 장면 너무 웃겨. 어쨌든 공식적으로 얘는 사망처리가 됩니다. 얼마 후에 일리엄 스트라이커에 의해 새로운 팀에 합류하게 되잖아요. 이 팀에 그가 있어요. 입 많은 데드풀. 일리엄 스트라이커 장군이 데드풀의 입을 막으라고 지시하잖아요. 이유가 간단해요. 아, 말이 많아. 솔직히 그전엔 되게 멋졌는데 그래서 이 장군이 그때로 못 나오잖아요. 드디어 1973년 미스틱이 트라스크를 죽이냐 못 죽이냐를 따라서 미래가 확연하게 바뀌게 되죠. 그렇다면 바뀌기 전에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트라스크가 돌연변이하게 죽음을 당하자 정부는 센티넬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엄청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죠. 물론 영화에서 나왔듯이 미스틱은 잡혀가지고 이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1975년 아직도 싸움 중이에요. 빅터가 너무 살인을 많이 저지르는 거야.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에 심취된 거지. 젖어 있었죠, 사진에.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결국 팀을 이탈하게 돼요. 우리 휴장맨 형님 호련히 떠나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빅터가 떠나간 동료들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여친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분노한 울버린이 찾아가요. 그래서 10년씩 싸우는데 힘에서나 지략에서나 밀리는 거야. 결국 깨지게 되죠. 그때 누가 왔죠? 윌리엄 스트라이커가 제의를 해요. 힘을 줄 테니 참여해보지 않겠냐. 일명 슈퍼솔저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F4X 프로그램. 그래서 온몸을 아담한티움으로 갈아끼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울버린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을 얻은 울버린은 복수를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엑스맨도 다 구했잖아요. 잡혀있던 엑스맨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스트라이커 장군이 아담한티움으로 머리를 쏴버려요. 기억이 아예 리부트 된 거지. 근데 전 이해할 수 없는 게 총알을 한 방 맞았잖아요. 근데 힐링 팩터 능력으로 부활이 가능한데 왜 기억까지 잃어? 근데 아담한티움을 아주 빠른 속도로 쏘면 당연히 아담한티움을 뚫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뇌를 뚫고 들어가서 기억이나 이런 데를 잘못 건드렸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이때부터 엑스맨 1, 엑스맨 2, 엑스맨 3 스토리가 이어지죠. 또한 더 올버린을 거쳐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엑스맨은 센티넬의 공격으로 멸종을 당하죠. 이게 원래 역사대로 갔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래가 바뀌었어. 도련변이 덕분에 목숨을 거닌 대통령은 마음을 바꿔먹게 돼요. 그래서 트라스크가 연구했던 센티넬 프로그램을 전면 취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군사 기밀을 빼돌린 트라스크는 체포되죠. 한편 무색에 빠졌던 울버린은 윌리엄 스트라이커에게 구출이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눈이 변했죠. 여기서 한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미스틱. 오, 내가 좋아하는 두 번째는 만약에 돌연변이를 연구해서 그 유전자를 맞았다면 자기 충분히 몸도 개조할 가능성이 있구나.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설득력 있는데요? 이렇게 영화는 끝났는데 1983년 드디어 아포칼립스! 이게 이때 이뤄져요. 86년도에 채널 노빌의 사건으로 수많은 돌연변이가 태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가운데 강자 있네. 프로세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물론 이 사건은 바뀌기 전의 미래도 똑같이 이뤄져요. 그리고 2023년에 엑스맨 학교에서 살아있는 엑스맨들과 조우하게 되죠. 울버린이. 이때 대부분의 엑스맨들이 살아있어요. 뭐 징그레이, 사이클롭스, 뭐 클로소스, 비스트 다 살아있잖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아포칼립스에서 많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하긴 73년 이후의 역사니까. 그쵸? 아니면 이 미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시간의 연속성 때문에. 연속성이요? 그러니까 반응. 그렇다면 미래가 바뀌면서 뭐가 좋아진 거예요? 일단 어이없게 사라진 엑스맨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을 막은 데드풀. 지금 최근에 데드풀에서 흥행했잖아요. 이 데드풀을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있게 됐어요. 입을 뚫어주겠구나. 아니죠. 그 데드풀을 그대로 쓰겠죠. 또 징그레이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살릴 수 있고, 아니 처음부터 리부트에서 쓸 수 있고, 사이클롭스, 스톱, 엔젤, 사이록 등 수많은 도련맨들을 다시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폭스가 쌍업통 다 치웠네. 두 번째, 파괴대응 설정을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어떤 게 파괴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게 오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프로페서 X, 전편에서 프로페서 X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마비가 됐잖아요. 허리를 맞아서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서 그 다음 얘기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엑스맨 1, 2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엑스맨 3에서는 진 그레이를 스카우트하는 장면에서 걸어 다니라 멀쩡해. 이 장면에 대해서 감독이 한 말이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비스트가 만든 약물을 주입하면 일시적으로 걸을 수 있다. 근데 굳이 징그레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약물을 맞아야 될까요? 또한 엑스맨 탄생 울버린의 마지막에서 또 멀쩡히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가 메고리트를 처음 만난 시점도 틀려요. 엑스맨 1에서는 17살에 처음 만났다는 언급이 있어요. 근데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24살에 처음 만났거든요. 그리고 비스트도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미 털복숭아 됐는데 엑스맨 2에서는 멀쩡한 모습으로 등장해요.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자면 물론 틀려요. 털보스가 됐으니까. 근데 그 중간에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얘가 사람도 됐다가 동물도 됐다가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약물이 개발됐다는 거고 이 장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 장면이 울버린이 과거로 가자마자 찰스 자비의 교수를 찾아갔을 때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류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이버투스, 엑스맨 탄생 울버린에서는 세이버투스와 울버린은 형제로 등장해요. 거기다가 세이버투스가 되게 똑똑하고 지략적이고 강력한 존재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보다 늦은 엑스맨 1편에서는 형제는커녕 완전 봐야 말을 못했죠? 우가야 원신으로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리안 스트라이커, 엑스맨 탄생 울버린에서는 40, 50대로 등장한 그가 엑스맨 데이즈 퓨처 페스트에서는 갑자기 해춘했어. 근데 이게 영화에서도 나와요. 도련변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젊어질 수 있다. 나도 돌연변이나 연구할까? 에마 프로스트 엑스맨 탄생 울버린에서 그녀가 감옥에서 구출된 시기가 79년도예요. 근데 10대 후반 쪽으로 등장했단 말이죠. 근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도 아니고 62년도에 헬파이어 클럽에서 매일 활약하던 그녀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나이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요번에 미래가 바뀌면서 앞전에 엑스맨 탄생이 나왔던 에마 프로스트가 사라지게 됐어요. 오늘은 엑스맨의 세계관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뭐 인물도 탐구해봐야죠. 그쵸? 인물 탐구는 다음 시간에 찾아갑니다. 기다려주세요. 히히 파라찌 야